자, 신진대사가 떨어지면 다이어트 할 기력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출산 후 다이어트, 산후 다이어트, 그리고 나이가 들었을 때 오는 이런 다이어트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왜냐면은 제가 사실 근래에 이런 임산부분들이 많이 질문을 주셨던 적이 한 번 있는데, 그때 이제 시간 관계상 제가 그것만 주구장창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물어보시는 것과 제가 드려야 되는 답변이 괴리가 좀 있었거든요. 왜 그러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에 좀 길게 상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자, 저는 과체중이지만 다이어트를 하지 않는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늘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심리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면 나는 아직도 다이어트를 하고 있겠구나. 정말 큰일 날 뻔했다라는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요. 기력이 너무 딸려요. 사실 요즘에 너무 체력적으로 너무 힘이 듭니다. 제가 너무 오랜 시간 막무가내로 이렇게 다이어트를 해왔기 때문에 신진대사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체력도 안 좋고, 뭐 뼈도 안 좋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너무 힘들고요. 심지어 요즘에는 이 저혈당 문제까지 많이 겹치다 보니까 이제는 뭔가 다이어트를 한답시고 장시간 공복으로 있는 그 유지가 도무지 이제는 안 돼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오로지 정신력으로 커버를 하고 있는 정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 분명히 제가 어릴 적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을 텐데, 그때는 잘 못 느끼다가, 제가 이제 출산을 하고서 한 해 한 해 이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신체적으로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제가 정말 몸에 몹쓸 짓을 많이 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많이 후회가 됩니다. 제가 항상 이 다이어트는 노화를 가속시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대사는 항상 나이가 들에 따라서 계속 꾸준히 감소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며칠 전에 어느 건강 프로에서 의사분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여자는 신체적으로 이 37세 정도가 되면요, 대사가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면서 남자의 신체 나이 45세와 비슷해진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어쩔 수가 없는 게, 여자가 좀 억울하다기보다는 신체적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좀 더 견고하고 건강하게, 강하게 좀 태어났어요. 그리고 반면에 여자는 감정적인 에너지가 남자들보다 좀 더 큰 편이고요. 그래서 무엇이 좋다, 나쁘다를 논하는 게 아니라 이런 여자, 남자가 상호 보완이 되게끔 이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자는 다이어트를 하지 않아도 일단 30대 후반이 되면은 대사량이 많이 떨어지게 되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좀 나이살이 찌게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특히나 출산의 과정을 겪으면 그 출산 전으로 해서 이 호르몬 변화가 아주 급격하게 요동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인체가 변화에 대한 준비를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에너지를 축적하는 활동을 하는데, 우리가 왜 이제 전쟁 난다라고 하면은 막 물품 사재기를 해서 막 쟁여놓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체가 급변하는 것을 이제 느끼니까 특히 복부의 지방을 자꾸 에너지를 비상용으로 축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특히나 이런 출산 시기가 늦춰지고 있죠. 그래서 보통 37세쯤 되면 대사도 떨어지는데 출산 시기하고도 좀 맞물리고 겹치게 되는 경우가 많아져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몸이 급격하게 변하고, 그러면서 호르몬과 대사 저하도 이제 병행이 되면서 살을 빼는 게 절대 예전 어렸을 때 20대처럼 그때와 같지는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방송을 이제 남성분들이 보고 계시다라고 하면은, 이제 아내분이 앞으로 이제 아내가 될 분이 겪는 변화, 그리고 내 아내가 겪었던 변화,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헤아려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아무튼 그래서 이때 대부분 산후 우울증이 오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는데, 왜냐하면 신체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변화가 너무 급격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밸런스가 신체, 심리 전부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매우 안타까운 일이기는 하지만 이거는 사실 순리대로 진행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순리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인데 문제가 뭐냐? 옛날에는 그렇게 되는 게 아주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엄마들은 다들 이제 풍채가 좋았죠. 그리고 가정을 꾸리게 되면서 딱히 사회활동도 하지 않고 에너지를 모두 가정에 집중하는 경우가 허다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거의 대부분이 사회활동을 하고 있고 체형의 관리가 마치
자기 관리인 것처럼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는 사회죠. 그래서 요즘은 어지간하면 아이 엄마들도 전부 다 자기 관리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자기 관리는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집에서 살림만 하는 주부들을 봤을 때는 자칫 그들이 뭔가 그러면 안 돼, 잘못되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경향도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점점 이제 그런 분들은 내가 여건상 아니면은 잘 살아가면서 외형에 대해서 신경을 크게 쓰지 않는 것에 대해서 상처가 자꾸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쌓이게 되는데, 그러면서 다들 이제 모두가 다이어트를 하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인스타 같은 거를 보게 되면은 아가씨보다 더 예쁜 외형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죠. 그리고 이런 말도 우스개로 많아요. 아니, 어떻게 애엄마인데 아가씨는 나보다 더 예쁠 수가 있냐? 그러면 그 친구가 얘기를 하죠. 그들은 예쁘니까 결혼해서 애엄마가 될 수 있는 거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 게 많이 돌아다녀요. 근데 자, 한번 그러면은 이제 좀 살펴보면, 세부적으로 제가 그동안 못 들었던 걸 한번 살펴보면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은 여자는 세 가지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요. 첫 번째는 여자 그 자체, 그러니까 나 그 자체예요. 나 자신 그 자체로서 여자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바탕이 됩니다. 아주 근본으로 바탕이 돼요. 그래서 내가 여자일 때는 남편도 아이도 중요하지가 않고 오로지 어떤 관심을 받으면서 내 행복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아내 역할일 때, 아내일 때는 남편에게 관심을 주면서 행복해 해요. 이때는 이제 여자인 나로서 받는 관심도 필요가 없고요. 아이에게 주는 관심도 필요가 없고, 오로지 남편에게 뭔가를 해주면서 거기서 행복과 기쁨을 느끼게 돼요. 그런 반면에 이제 줬는데 안 받으면 또 상처받죠. 남편한테 뭐 해주려고 하는데 아 됐다 그러면 상처받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엄마로서의 행복이 있어요. 이때는 여자인 나의 행복도 필요 없고요. 남편 챙겨주는 것도 다 필요 없고 오로지 자식에게 관심과 사랑을 주면서 엄마로서 행복을 합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역시 이제 내가 뭔가 해주려는데 자식이 안 받겠다고 하면 또 상처받아요. 이렇게 기혼 여성은 세 가지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고요. 이 세 가지가 모두 충족이 될 때, 여자로서, 아내로서, 엄마로서 모두 충족이 될 때 가장 행복합니다. 그런데 대체로는 나 자신에 대한 여자의 행복은 내버려 두는 경우가 많죠, 엄마들은. 그리고 남편과 아이에게 뭔가 계속 주고 챙겨주려고 하는 그런 것이 대부분 엄마들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때는 자신의 외형 같은 것은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내가 아내이고 엄마일 때는 자신의 외형은 신경을 안 씁니다. 왜냐면은 내가 관심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사랑을 주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주는 것에 있어서 내 외형이 어떤지는 아무런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문득 이 엄마와 아내의 자리에서 상처가 크게 생길 때가 있어요. 남편으로부터, 자식으로부터 크게 상처를 받게 되면 비로소 이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기혼 여성들이 살아가다가 때때로 이렇게 자신을 딱 돌아보면서 아, 예전에 내 모습은 어디 갔지? 하는 이런 회의감에도 빠졌다가, 그러다가 다시 이제, 상처가 극복이 되고, 이제 사랑의 감정으로 전환을 하면서 남편과 자식에게 다시 사랑과 행복을 만들고 그 역할로 돌아오고, 이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원래는 그런 와중에도 여자로서, 이제 나 그 자체인 여자로서 행복도 함께 했으면 참 좋았겠지만, 아내와 엄마의 역할로도 충분히 많이 행복감을 느끼면서 살아가거든요. 자, 그런데 요즘에는 모든 사회적인 인식이 자꾸 기혼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자로서 행복을 최우선시하라고 자꾸 이런 권하게 되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기혼 여자로서의 행복을 추구하는 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당연히 병행이 돼야 하는 부분인데, 왜냐면은 모든 게 뭐 남편이든 자식이든 세상 모든 만물이든 그런 것이 있기 전에 일단 내가 존재를 해야 세상이 있죠. 내가 눈 감아버리면 세상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내가 가장 먼저 행복해야 되는 게 최우선이고요. 내가 가진 행복으로 나눠줘야 되는 건 두 번째입니다. 남편과 자식에게 나눠주는 건 두 번째예요. 그런데 아내, 엄마 다 필요 없고 일단 자꾸 여자가 되라고 얘기를 해요. 재밌는 거는
여자가 된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조차 정확하게 모르고 오로지 여자로서 꾸미고 가꾸고 자기 관리하고 이게 여자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사회적인 인식이. 그런데 내가 한 사람의 객체로서 행복의 감정을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여자인 거죠. 나 혼자 스스로도 행복의 감정을 만들 수 있는 게 여자인 거지 딱히 외형을 바꿔서 타인에게 관심을 받고 이런 타인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것이 여자다. 이런 것은 같은 맥락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여자일 때는 관심을 받아서 행복으로 전환해야 되는 자리가 맞기 때문에 그래서 꾸미는 일을 여자일 때 많이 하는 것은 맞지만 근데 그 관심에 대한 행동이 결혼 전일 때 내가 아가씨일 때랑 결혼 후에 이 기혼 여성일 때 여자로서 행동을 취하는 게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결혼 후에 여자는 자신에게 자신 스스로가 나를 돌아보는 거, 나한테 이런 일들이 객관적으로 쭉쭉쭉 있었어. 그래서 내가 정말 힘들었고, 앞으로는 이렇게 잘 살아왔고, 앞으로는 이렇게 살아가면 되겠다. 라고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도 자기 스스로에게 주는 관심이고, 아니면 정말 나의 가치를 위해서 뭔가 일을 한다던가, 공부를 하면서 거기서 얻는 성취감, 그것도 전부 다 관심이거든요. 왜냐면 남편이라는 반려자가 있기 때문에 굳이 타인으로부터 외형적으로 관심을 받을 필요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세상이 자꾸 사회적으로 외형에 대해서 가꿔라, 자기 관리해라, 여자가 되라고 하는 것은 아가씨일 때나 대상을 찾기 위해서 그런 것이 필요한 부분이죠. 근데 결혼 후에도 대상을 찾으라는 것과 그런 대상을 찾는 상황 속에 놓여 있으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라이브 상담에서도 출산 후에 다이어트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질문하시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저도 그랬고요. 근데 특히나 여자에서 아내 그리고 엄마로 급변하는 분들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결혼하자마자 임신을 해서 첫 아이를 낳고 한 해 건너뛰고 또 아이를 낳고 이러면서 그 변화가 굉장히 빨리 일어나게 됐는데 이 시기가 좀 빠르면 빠를수록 그게 좀 심리적으로 버거워집니다. 아내와 엄마의 자리에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변화가 없는 게 아니라 그 변화 자체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좀 버거워져요. 그러면서 좀 심리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이런 다이어트에 대한 것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되고 특히나 그런 와중에 사회적인 인식도 더해져서 계속 이상한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아내고 엄마인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외형에 대한 집착, 관심 이런 것을 받으려고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엄밀히는 순리에 맞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심리에도 문제가 당연히 생기지만요. 신체적으로도 나이가 들면서 다이어트를 한다라는 사실은 사실 정말 굉장히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여자들은 갈수록 신진대사가 떨어지고 호르몬 작용에 의해서 나이가 들어서 다이어트를 한다는 거는 너무 힘들어요. 식이 조절하고 운동 조절을 하는 것도 많이 무리가 가고 효율성도 떨어지고. 근데 참 이상하죠. 목표치는 내가 아가씨 쪽 몸매인데 현실적으로는 그걸 이룰 수가 없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려고 하면요. 정말 다 버리고 내가 아내 역할 버리고 엄마 역할 버리고 다이어트 중독에 들어가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만 하면 돼요. 다이어트에 중독에 들어가지 못하면 정상적인 심리에서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출산을 하고 아이 엄마가 되었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심리 문제나 이런 자신의 외형 그리고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알고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심리의 밸런스가 유지가 되면요. 나이가 들어서 좀 어느 정도 살이 붙는다고 해도요. 심리의 밸런스가 다 깨져버린 사람보다는 나이살에 대한 축적이 많이 사라집니다. 어느 정도 좀 덜 쌓여요. 그리고 이 밸런스를 이루는 것 그 자체가 살이 찌든 안 찌든 그 사람을 굉장히 예뻐 보이게 한다라는 거예요. 나이살은 결국은 호르몬살이라고 봐도 무관은 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언제나 이런 출산 후 다이어트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딱히 해드릴 말에 대해서 좀 한계를 느끼게 돼요. 왜냐하면 굉장히 긴 시간에 걸쳐서 지금 제가 이렇게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죠. 왜 출산 후에는 어떤 역할에 들어가 있고 마음작용은 이렇게 작용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는 어렵고 왜 심리 문제가 발생을 하고 이런 부분을 굉장히 긴 시간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가타부타 다 떼고 질문하는 것은 출산 후에 다이어트 하는 방법, 체중 감량하는 방법, 몸매 관리하는 방법 이것에 대해 물어보시면 제가 뭐라고 해드릴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원하시는 질문에 대해서 그게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은 그런 출산에 대한 다이어트에 대한 문제보다는 이제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라고 말을 해드릴 수 있는 시간이 길지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요약을 해보자면 이 아이 엄마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다이어트가 굉장히 어렵고요. 아가씨대로 돌아가는 거는 정말 과정도 힘들고 이룬다고 해도 저항성이 말도 못합니다. 중독에 빠진 여자분들은 나이가 들어도 마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이제 중년이신데도 마르신 분들 많이 있죠.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되는 중독에 빠지신 분들이 이런 특징이 나타나게 되는데 자신의 상처를 이제 좀 덮어버리고 계속 긍정 기분만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면의 상처와 스트레스가 끊임없이 치료가 안 되고 작용을 하고 있어서 그것을 회복하고자 에너지가 거기다 계속 쓰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본인의 의식으로 그것을 자각을 못하고 있고 요만큼이라도 그것이 터질까봐 일단 방어를 하고 타인을 공격하게 되는 이제 여자의 마음의 작용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현상이 자꾸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내와 엄마의 자리에서도 계속 이런 외형의 미를 쫓아가게 되면 발생하는 현상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이 여자들이 나이가 들고 출산을 함에 따라서 체형이 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것을 거스르고자 할 때에는 심리 문제를 비롯해서 신체의 문제도 많은 문제점들이 생겨나게 된다. 그런데 다만 상처가 치료가 되고 심리의 밸런스를 먼저 이루게 되면 내가 어떤 외형이든 간에 행복할 수가 있고요. 뚱뚱해도 행복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것과 무관하게 내가 행복해 할 때는 어떤 여자든 다 예뻐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반드시 참고를 해서 제가 한번 이번 기회에 지금 이벤트성으로 크리스마스 때 아무도 안 계실 때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